안녕하세요. 명호콘에 올라 도덕경을 읽다의 저자 가연정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4장을 함께 읽을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1장, 2장, 3장을 읽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도덕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저 가연정 작가와 함께 도덕경을 읽어 나간다면 결코 어렵지 않고 또한 우리 인생의 비법서와 같은 술술 풀리는 인생 비결을 알려주는 인생 비법서가 바로 도덕경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함께 할 4장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또 익숙한 제 모습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명호콘에 올라서 도덕경을 읽던 제 모습이고요. 8월 중순에 명호콘 얼림의 모습이에요. 명호콘 얼림은 배롱나무가 정말 아름답게 심어져 있고 또 배롱꽃이 만발하는 8월에 가장 아름답고요. 이 사진을 찍은 시기는 8월 중순, 그러니까 광복절을 기준으로 앞이나 뒤 그때쯤 오시면 이렇게 가장 절정인 배롱꽃의 향연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도덕경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더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곳에 꼭 한번 와보시기를 초청합니다. 네, 파트 1 도경 부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3장까지는 서론이면서 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노자가 도의 개념정의 1장에서 이야기했고 또 2장, 3장으로 가면서 사실 도덕경이 무엇인지 그런 결론에 해당할 만한 그런 핵심을 다 말해줬기 때문에 1, 2, 3장을 이제 읽으셨다면 4장부터는 좀 쉬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이냐고요? 정말 쉽냐고요? 네, 저와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읽을 4장 제가 제목을 도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정해봤어요. 한번 본문을 제가 한문과 우리말 해석을 함께 읽어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고 또 화면에 이제 오랫동안 멈춰져 있으니까 손으로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연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도충이용지 혹불영 연회사 만물지종 좌기에 도는 텅 비어 그 쓰임은 아마도 넘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심연처럼 깊어 만물의 근원이다. 그것의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여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얽힌 것을 풀어주고 그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로 된다. 담해사혹존, 오불지수지자, 상제지선 깊고 고요하여 뭔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도다. 높은 신보다 먼저라는 것밖에 알 수 없도다. 어떤가요? 도덕경 4장은 굉장히 본문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한자를 더 보시려면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물의 근원으로서 무한한 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제 1장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와닿는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4장부터 81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가 무엇인지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그건 당연히 무의자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의와 자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인생이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명호콘에 올라서 도덕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여기는 무의와 자연의 세계구나. 아름다운 세계, 무의와 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언젠가 꼭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4장에서는 이제 만물의 근원으로서 무한한 도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자원이라고 이제 자연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자원들을 천연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다면 끝없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핍이나 고갈이 되지 않는 정말 무한한 만물의 근원인 도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좀 신기한 단어, 새로운 단어, 도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도충은 무엇이냐면 텅 비어서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을 도충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텅 비어 끝이 없고 영원한 것, 이걸 도충이라고 하는데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 핵심 단어로 이 도충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의자연의 그 삶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텅 비어 있는 마음, 그리고 끝이 없고 영원하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바로 어떤 제한이나 스스로를 이제 한계 짓는 것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또 끝이 없고 영원한 것, 도충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거 잘 못해.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부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집은 항상 가난했어. 일명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도 했었죠. 하지만 나는 흙수저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 제대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거죠? 바로 한계를 짓는 거죠.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계를 짓는 그런 마음가짐, 어떤 생각과 신념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정말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지금 주변의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대신에 어떤 것에 집중하냐면요. 도충의 상태를 집중하면 좋겠죠. 텅 빈 마음, 정말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에 매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덕경 4장을 함께 읽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한계에 매이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이제 4장의 본문이 굉장히 짧아서 설명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무의와 자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무의자연 하면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무의도식 이런 말 있죠.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표현에서의 무의는 싹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우리가 무의라는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절대 순수, 최고 순수의 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면 위선 떨지 않고 꾸미지 않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는 뭐라고요? 절대 순수, 최고 순수의 경지가 무의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무의를 추구하는, 즉 절대 순수, 최고 순수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련 이런 거잖아요. 자동문 이런 거 있죠. 자동문,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뜻해요. 쉽게 말하면 인생살이가 어떻게 되는 게 자연일까요? 술술 풀리는 그런 인생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환경, 이런 전원 생활,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담양 고서면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의 환경, 그런 걸 자연이라고 그렇게 떠오르는 차원을 벗어나서요. 앞으로 도덕경을 읽는 우리는 무의와 자연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순수, 최고 순수의 상태, 그리고 술술 풀리는 정말 애쓰거나 고군분투하거나 힘들게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 고진감래 이런 단어는 잊어주시고요. 우리는 무의자연의 세계로 살아갈 거죠. 자, 오늘 4강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 You are invited.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바로 명호콘 원림, 무의와 자연의 세계가 펼쳐지는 명호콘 원림으로 초대하고요. 또 명호콘에 올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죠? 도덕경을 함께 읽을 거죠? 네, 도덕경 함께 읽기 시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도덕경 5장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